안녕하세요. 누막소TV의 누막소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토지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아직 여기 수지구 고기동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고기동 주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고기동은 여기 엄청 큰 대형 카페도 생겼네요. 카페나 음식을 먹으러, 여기 주변으로는 광교산이 있어서 풍광도 좋고, 지금 조금 더 가보시면 여기 가장 핫플로 등극한 스타벅스가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가 용인시 경계에 있는 지점이라서 오른쪽으로는 성남 분당 대장동인 거고, 지금 이 제가 타고 가는 이 길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독주택들 멋지게 지은 개인의 취향이 모두 잘 담겨 있는 집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물건 한번 보셨나요? 아마도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스킵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 속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지분도 상세히 살펴보시면 도로 지분인 건지 아니면 본부지가 지분인 건지를 꼭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도로는 지분으로 나온 게 맞고요. 그리고 본부지는 온전한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물건처럼 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땅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적정하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이 고기동의 단독주택지가 지금 평당가 기준으로 219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 대략적으로 고기동 정도 단독주택지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선만 잡고 있으면 이 경매 물건 보다가도 이거 너무 싸네? 돈 되겠다 라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기동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수요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분당, 판교가 차로 15분 거리 내외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원 광교가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배우 소유가 많고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이는 곳입니다. 고기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광교산이 둘러싸이고, 앞쪽으로 천이 흐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산인수 지역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 생활을 누리면서 그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서 수요가 아주 많은 곳이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수지구 고기동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24타경 398 물건이고요. 대지로 돼 있고 토지 면적이 31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13억 6천짜리가 현재 두 번 유찰 돼서 6억 6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저가 기준으로는 평당가 215만 원입니다. 이런 토지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지분의 땅이 어떤 땅이고 본부지 땅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대지로 돼 있는 3개 필지가 총 232평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로 나오는 지분 필지가 2개 해서 총 77.9평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 이 5개 필지가 310평으로 경매가 나온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단독주택지에는 도로 지분이 항상 껴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오히려 도로 지분이 없는 땅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도로 지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지분율이 과도하게 30%, 40% 된다고 하면 이 본부지의 값이 현저하게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정해서 평당가를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지분이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기 수지구에서 단독주택지로 도로 지분으로 통용되는 수준은 10에서 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정해서 평당가를 다시 계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땅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임장을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지를 보시면 참고사항에 건축 허가사항에 대한 게 깨알같이 많이 써 있죠. 대부분 이걸 보고 패스를 합니다. 왜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패스를 하죠. 여기도 현장 보시면 누가 봐도 건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를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 벽돌도 보이고 여기 자재들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다 경매 물건을 패스할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지 상에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확인하시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세움터라고 검색하시고 거기 안에서 이 관련된 지번들을 검색하시면 이게 실제로 건축 허가가 됐고 건축 허가가 착공이 됐는지 미착공이 됐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움터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건축 허가된 거는 맞고, 그리고 착공 신고까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착공과 미착공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데, 미착공은 법상 6개월 이후에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착공된 상태에서는 해결 방안이 책상으로는 이 전 소유주, 전 건축주가 착공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낙찰자가 입증을 통해서 허가권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태만으로도 건축 허가를 관계자 변경돼서 승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정말 토지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축 허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권리 제한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싸게 땅을 낙찰받아서 그 하자에 대한 거를 저는 치유해서 좀 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나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꼭 어떠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용도,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은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도로와 높이가 같아서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저 위쪽을 보시면 최소 7, 8m 이상 높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땅을 보시면 어떻게 건축을 할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서 지하층부터 차고지를 통해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주변에도 그런 지형을 활용해서 지은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벙커형 주차장을 넣고 그 위쪽으로 높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작아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하층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층고가 나뉘어져 있으면 그 지형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땅들이 신도시 내에 있는 그냥 평지형 단독주택지랑은 또 다른 매력 있는 집들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임장 왔을 때 이 지적도랑 현장 분위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도 상으로는 대지가 3개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 3개 필지 그대로 하나씩 분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와보니까 3개 필지로 하기에는 조금 협소해 볼 수 있겠다. 뭐 1개 필지당 77평 내외가 되는데, 현장 와보니 주차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형태를 생각했을 때는 3개 필지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차량 진출입로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3개 필지를 무시하고 2개로 약 116평씩 나눠서 분양하는 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2개 필지로 나눴을 때는 이 들어오는 차량 진출입로를 통해서 지하 차고지를 만들고 그 위쪽으로 1, 2, 3층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남향으로 위에 보이는 광교산을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조망권까지 갖춘 단독주택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현장 임장에서의 결론입니다. 임장 왔을 때 또 확인하셔야 될 점들이 이런 우수, 오수관, 관이 잘 매설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2개 필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론을 내릴 때는 주변 땅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건물들은 약 70평 내외의 땅들로 약간 조금 슬림하게 주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뒤쪽으로 보이시는 물건들은 대지 기준이 최소 140평에서 150평 내외의 땅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웅장한 대저택 느낌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변을 살펴봤을 때는 단순히 70평 내에 협소한 타운하우스형 주택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옆에 있는 물건처럼 대지 기준을 100평 이상을 키워서 어느 정도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컨셉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올해 5월에 낙찰된 고기동 물건이 바로 위쪽에 있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22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이게 잘 받은 것인지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평당 400에 거래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장 와서 보니까 암석 부분이 있어 보이고 깰 수 있는 암석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걸 깨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평당 220에 낙찰 받았지만 단기간 내에 이런 상태로 아무리 싸도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현 상태를 어느 정도 바꿔야지만 매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근처 경매 낙찰 사례까지 보여준 이유는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런 220에 낙찰받은 물건이 얼마만큼 처리됐는지 아니면 변화됐는지까지 확인하셔서 본인의 입찰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기준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도로 지분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도로 지분을 낮췄을 때는 아직 가격이 평당 24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보다는 경매 물건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래도 안전마진을 생각한다면 평당 200만 원 아래쪽으로 낙찰받는 게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다가 운 좋게 인근 주민과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경매 물건지 올라오는 길이 되게 경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되게 차량이 올라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주민 인터뷰 결과는 지자체에서 빠르게 염화칼슘들을 뿌려주면서 제설 작업 해주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고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지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이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별 LPG 통을 이용해서 가스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경매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지열 난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고요. 지열 난방을 위한 관로들이 세개 필지에 맞춰서 공사가 돼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LPG가 아닌 지열 난방이 돼 있다고 하면 아마도 매도할 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주변 손품 결과는 평당 370짜리 급매물이 있긴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급매가를 370으로 잡는 게 맞다라는 게 부동산의 의견이었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부동산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날 때쯤이면 370 그 이상,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당 400만 원 이하 매물은 찾기 어려운 동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당 200만 원 아래쪽으로 낙찰받아서 보수적으로 평당 350에 매도한다는 전략을 갖고 간다면 좋은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토지를 입찰한다면 기본적으로 평당 200만 원 이하로 입찰할 거고 금액대는 5억대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를 얼마 잡을지에 대한 포인트도 중요할 텐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당 370 금매가 기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당 35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지, 당장 매도하기엔 당연히 수요적으로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적어도 6개월 1년 뒤에는 평당 350에 어느 정도 허가권을 해결하고 땅의 모양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누막소TV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